잠깐만요. 아니요. 자, 이게 240번이었죠. 240번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막상 2학년 올라가서 수원 시험을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요. 좀 약간 오래된 내용이고 올드해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근데 혹여나 한 문제 나왔을 때 그거 틀리면 아쉽잖아. 그리고 그렇게 막상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불구하고 처음에 시험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시험 문제도 잘 나오지도 않지만 한 문제 나오면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거 하나 버려도 사실은 1등 나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2분의 1의 24승 그냥 실제로 해줍니다. 24 내려오고요.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1 밖으로 나왔고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로그이 0.300 곱했더니 마이너스 7.224.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8이네. 또 소수점 8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요. 게다가 소수 부분이 0.776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 0.776이라는 건 뭘 따라오는 거냐면 요 b 어쩌고라는 요 숫자들의 배열을 따라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곱하기 8, 더하기 8을 해요. 곱하기 1283 됐다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 8 했더니 이게 로그 b.점 얼마로 바뀌고 여기 0.776이야. 로그 5보다는 크고 로그 6보다는 작으니까 이 b가 5점 얼마겠다. 답이 b가 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군요. 240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241번, 3번, 5번, 135 요 세 개만 하겠습니다. 241번이요. 241번. 241번입니다. 자, 개혁 2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5x에다가 플러스 3분의 k는 0의 두 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자, 그럼 볼게요. 로그 n은 여기 정수 부분이 스몰 n이 있고 소수 부분이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는 반드시 적어줍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야. 자, 그때 얘 n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요게 n이 요 2차식의 한 근이고 알파가 한 근이야. 그쵸? 그럼 n 플러스 알파는 바로 3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n 플러스 알파가 요게 3분의 5다? 질문이야. n이 몇이라는 거죠?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파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n은 1이고요. 알파가 3분의 2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럼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두 근의 곱이 3분의 k야. 그럼 k 몇이죠?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괜찮죠? 이렇게 241번이었고요. 다음에 43번 하겠습니다. 243번이요. 3번. 자, 243번이요. 100보다 큰 거나 같고요. 100보다 큰 거나 같고 x가 1000보단 작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4승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어. 그럼 봐. 로그 x는 정수 부분이 몇인가요? 정수 부분 2죠. 그렇죠. 2 플러스 알파. 그래요. 그 다음에 로그 x의 4제곱. 로그 x의 4제곱은 요거는 4 곱하기 로그 x거든요. 는요 8 플러스 4 알파로 옵니다. 괜찮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4 알파의 범위를 적어줘야지. 알파가 0과 1 사이고요. 4 알파의 범위가 4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4 알파의 범위가 0점 얼마 얼마일 수 있고 1점 얼마 얼마일 수 있고 2점 얼마 얼마 3점 얼마 얼마까지 가는 거야. 맞아요? 이해돼? 그러면 질문이야. 4 알파가 소수 부분이냐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돼? 근데 이게 소수 만약에 4 알파가 1점 얼마 얼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 2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서 2를 빼야 되고 3을 빼야 돼. 그럼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 8 플러스 4 알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1 하니까 9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1이냐 혹은 10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2냐 혹은 11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3이냐 얘들이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인 거야. 맞아? 이해되죠? 그럼 이 소수 부분의 경우의 수들과 알파랑 같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해볼게. 그러면 4 알파랑 알파가 같아요. 4 알파, 1 알파. 첫 번째죠? 알파 0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알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4알파 마이너스 1이 알파가 같아. 그럼 4알파가 1이네. 그러면은 알파는 4알파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보여? 바꿔줘 보네. 그냥 할게요. 여기 알파는 3분의 1. 동의합니까? 이게 되죠. 자, 다음 4알파 마이너스 2랑 같아요. 그러면 알파는 4알파 마이너스 2와 같으면은 알파가 3분의 2인가요? 3분의 2. 다음 4알파 마이너스 3과 알파가 같아. 알파는 4알파 마이너스 3이야. 는요. 그럼 알파가 1이네. 자, 이거 말 되나요? 안 되잖아. 알파가 1일 수 없잖아요. 이해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3개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줘.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 0 집어넣으면 하나 2고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7이죠.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8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3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로그 x가 2, 3분의 7, 3분의 8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는 x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는 10의 제곱 10의 3분의 7승 그렇지 10의 3분의 8승 요 3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됐습니다. 요것들을 곱을 구하라고요. 그러면은 10의 2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3분의 8 요게 답이 되겠네. 는요 10의 2 더하기 15니까 3인가 응가요? 10의 7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143번이었어요. 243번. 이해되죠? 245번을 하겠습니다. 245번이요. 245번입니다. 자, 다음 245번 보세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차량 가격에 대해서 보상 기준 가격을 1년에 20%씩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사면 1년이 지나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근데 20%만큼 떨어진대. 그럼 가격이 몇 배가 되는 거야? 0.8배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20%가 떨어진다는 건 0.8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을 처음에 A였다고 하면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2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N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때 1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구입한 자동차의 현재 보상 기준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래, 처음에 1,000만 원 샀대. 네, 10만 원. 10만 원. 1,000 곱하기 10년 전에 0.8에 10번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값을 실제로 0.8에 실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를 붙여봅니다. 한번. 요거 K라고 하고 로그 K라고 할까? 우리한테 K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입니다. 바로 할게요. 그럼 요 값은요. 뭐 고민할 거 없죠? 이거 곱하기잖아. 그죠? 그럼 3 더하기 로그 0.8에 요거의 10승. 됩니까? 이해돼? 지금 여기에 1000이니까 10의 3승이니까 로그 10의 4승 더하기니까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따라오죠. 그 다음에 0.8 실승 옵니다. 올게요. 3 더하기 10 곱하기 로그의 0.8 됐고요. 그다음 는요 더 간단하게 적습니다. 3 더하기 10 곱하기 로그의 10분의 8이니까 로그 8 빼기 1 요거 이해돼? 되나요? 됩니까? 오케이 되죠. 로그 8은 또 다시 쓸 수 있어. 3 더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로그 2 빼기 1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계산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가 지금 얼마냐? 여기 0.3이네? 그죠? 0.3이에요. 0.3 0.9네. 0.9에서 1을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0.1이네. 거기다가 10을 곱하니까 여기 그냥 마이너스 1이겠네. 이해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는 2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 는 2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10년이 지나면 여기에 지금 K 값이 10만 원 10년 뒤의 가격이잖아. 얼마 나오는 거야?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 된다고. 오케이? 이해되죠? 이게 24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로그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죠? 그리고 로그는 단어를 처음 들어와서 배우니까 당연히 어려웠고 제대로 이해 못한 채 넘어가는 단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보충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보충을 할게요. 보충은 뭐 그러니까 와서 친구들이 막 문제 풀고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네들 개념 설명을 다시 듣고 가는
그뿐이야. 다른 거 없어요. 엄청 간단하게 짧게 할게 짧게. 이해되죠? 이렇게. 자, 1분 있다가 지수함수 할게요. 자, 지수함수 합시다. 지수함수는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너네가 배울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수학하에 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함수. 이 함수라는 단어에 들어가면, 뭐 합성함수도 배우고요, 합성함수. 그다음에 뭐 역함수도 배우고요, 역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무리함수 배웠는 거 기억나나요? 괜찮아? 전혀 안 나니? 유리함수가 뭐야? 유리함수 뭐죠? 함수. 일단 함수가 뭐죠? 함수? 여러분이 함수 알아요? 함수가 뭐야? 소리야. 그렇죠. 1대1 대응, 대응 조금 다른 선생님이 아쉽지만 어쨌든 대응된다는 개념을 가져봐야 돼. 함수라는 건 이런 거야. 항상 이제 아마 그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x가 들어가는 x를 내가 집어넣어. 그러면은 여기서 y가 나오는 거야, y가. 우리는 fx라고 이야기를 하죠. f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펑션의 약자예요. 펑션의 약자인데 뭐 이거 이제 펑션이라는 뜻은 다들 알고 있죠, 그죠? 뭐 기능 뭐 이런 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떤 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x들에다가 똑같은 x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죠. 맞아?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요 x값들로 이루어지는 요 식들 있죠? 요 식들이 구성된 요 값이 fx야. 그치? 그 값을 우리가 y라고 부르고 x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y가 튀어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유리함수라는 건 유리식이야. 유리식.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 3분의 1 이거 유리수잖아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분 모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 분 자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유리수 아니에요. 맞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3 이런 거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 y 능골로 붙여주면은 여기 다항 함수가 되겠고 이런 형태. 함수가 뭔지 대충 알아.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는 거야.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자, 보세요. y는 뭐 x분의 1 이런 거 볼게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면 이 그래프는 사실은 y는 x분의 1이라고 써니까 좀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식이야.
x 곱하기 y는 1꼴입니다. 맞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둘이 곱해졌을 때 1이라는 건 둘이 역수 관계라는 거잖아. 이해되나? 내가 x에 1 넣었어. y도 1이겠죠? 1,1. x에 2를 넣으면요? y도 2분의 1이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이해돼? 근데 x가 만약에 점점 작아지면 y는 점점 커지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도 음수일 때도 존재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 x가 0일 수가 없겠지. 이해되나요? 생각해보세요. x 곱하기 y가 1이라는 거는 x가 0이 되면 돼, 안 돼? 그럼 같은 맥락으로 y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0인 파트가 비워져 있고 y가 0인 파트가 비워져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x는 0일 수 없다는 걸 알아. 이와 동시에 y가 0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이 x가 0이 아닌 모든 x 값들에 대해서는 y 값들이 하나씩 전부 다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돼?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유리 함수이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함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이 단원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요. 일단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상형로그보다는 앞으로 배울 단원들이 다 쉽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함수가 뭐 이런 느낌으로 배우고 물론 이 전에 이제 다함수를 배우게 되죠. 다함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하에서 이 정도를 이게 수상이죠. 여기가 수상에서 다함수를 존나 배워요.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다함수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것도 배우고 있죠. 3차 함수 배우고 3차 함수 안 배우나? 4함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되면 수1으로 올라오죠. 수1에 올라오게 되면 수1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지수 배우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배우게 됩니다. 혹시 그 다음 단어 뭔지 알아요?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지수함수. 아니 그럼 물론 지수함수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렇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그 다음에 수열이라는 단어인데 수1에서는 왜 이런 것들만 배우냐면 이건 다 전부 다 함수예요. 얘도 함수, 얘도 함수, 얘도 함수. 얘도 사실은 함수야. 함수꼴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투 배운 사람, 수투 배운 사람 아직 안 배웠나요? 수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워요. 두 개 끝이야. 다른 거 없어요. 미분하는 거 배우고 적분하는 거 배워. 그러면은 이 수원 수투 단원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 함수들을 배우고 이 함수들을 가지고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단원에서는 이 함수들을 가지고 미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미적분을 뭘 하냐? 다함수만 가지고 미적분을 합니다. 수투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수1이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알파벳 느낌으로 보면 되고 수투가 그래머 같은 느낌이에요. 문법 같은 느낌. 알파벳과 문법을 배워서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단원이 굉장히 어렵겠죠. 양도 굉장히 많고 아마 수상, 하, 수1, 투 그거 다 합쳐도 요거보다 적어요. 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주 기본되는 형태 지수, 로그, 함수도 아니야. 그냥 지수, 로그 알파벳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쭉 있는데 이 알파벳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냥 이 구성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고만 있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우면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와야 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큰 틀을 봐야 돼. 왜냐면 지수 함수 어렵다고 못하겠다. 존나 어렵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존나 어렵구나. 삼각함수 존나 어렵네. 나 수학을 못하겠네. 어차피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가거든요. 왜냐면 이과인 친구들은 당연히 뭐 수학 비중이 높죠. 제일 높아요. 근데 문과도 마찬가지야. 문과도 수학이 제일 높아요. 아무튼 국어 영어는 웬만하면은 국어 영어 잘해서 수학을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는 봤어도 제일 힘든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보다 수학 1등급 뭐 2, 3 얘가 더 대학을 잘 가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등급은 얘가 자꾸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대학을 잘 가. 수학을 1등급만 얘가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거. 자,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뭐 별 이야기 하지만 지수함수는 진짜 쉽습니다. 편하게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설정해야 될 게 있어. 보자. A의 x승. AX승은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x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는 y라고 나와야 돼. 맞아요? 얘들 는 y라고 나와야 돼. 그럼 요걸 내가 앞으로 fx라고 불러도 돼요. 그죠? fx는 ax승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a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x는 지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x, 지수 파트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x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부르고요. a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a가 뭐가 되면 안 되냐? 1이 되면 안 됩니다. 1 되면 안 돼요. 왜? a가 1이면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 항상 1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2야. 너무 편안하죠? A가 2야. 그럼 2의 1승 이야기할 수 있고 2의 2승도 이야기할 수 있고 2의 루트 2승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문제예요. A가 양수가 아니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 할 때 그럼 너네들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 마이너스 2의 1승도 얘기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의 2승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의 1승은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의 2승은 요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이해돼? 다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랑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야. 잘 보세요. 봐봐.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내가 2의 x승 한번 그려볼게. 2의 x승. 그럼 봐봐. 2의 x승이면 x가 1이면은 2죠. x가 1이면 2, 1,2 찍었고요. 그 다음에 x가 2면 4죠? 2,4 찍었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면 몇이야? 3이면? x가 3이면 몇이에요? 8이잖아. 그죠? 찍었어. 그래프가 이렇게 쫙 이어지겠죠? 이해돼? 괜찮아? 자, 그럼 x가 0이면 얼마입니까? 얘 0승 1이죠? 1점 지나겠죠? 0,1 지나겠죠? 그렇게 지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쫙 이렇게 쫙 내려오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게 2x 그래프야. 아직 안 끝났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얘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려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2죠? 그죠? 찍었어. x가 2면요? x 2면 4 그렇죠. 여기서 찍히겠죠? x가 3이면 마이너스 8 여기 찍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요 사이 그러니까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점 찍히는 건 이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x값들을 찍었을 때 어디에 찍혀지는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라며 너네 이거 양수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의 1.2는 이거 몇 수? 이거 뭔데? 이거 양수야 공수야? 이해되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서 루트 2 어떻게 할 건데? 이해되나요?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배우는 고등수학에서 A가 음수인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지수함수의 밑 이 A는 반드시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만 다릅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거 대충 그렸어요. 2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잘 봐. 그러면 2x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보세요. A의 x승에서 A가 양수인 건 알아. 1이 아닌 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가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1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이게 1번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있어. 요게 2번 타입이에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A가 만약에 1보다 커져버리면 1보다 커. 2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야. 1번 타입이에요. 그러면 2의 x승 예를 들면 x가 커질수록 2의 x승 존나 커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2번 타입을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2분의 1 넣을게. 그럼 2분의 1에 요거의 x승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의 x승은 x가 커질수록 존나 작아지죠. 이해되나요? 그리고도 잘 봐야 돼. 2분의 1의 x승은 2의 몇 승이야?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아요? 이해돼? 자, 기억나는 친구도 있나 모르겠는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fx라고 하면 요건 뭘까요? 그렇죠. f의 마이너스 x야.
그리고 얘가 fx고 얘가 f의 마이너스 x면 얘를 어떻게 만들면 얘가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이거 무슨 뜻이야? y축? 대칭이라는 뜻이야. 이거 기억나나요? 처음 배운 것 같아? 한번 얘기해볼게. 자, y는 fx와 y는 fx 그 다음에 y는 f의 마이너스 x 이 둘을 비교를 할 건데 y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내가 알아. 정확히 알아요. y는 fx, 이 x는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쫙 그리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y는 fx. y는 f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똑같은 y 값이 나오려면은 얘한테 집어넣었던 x 값을 정확히 반대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3을 여기 3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요 값이 요 y 값이 나오려면 나는 얼마 집어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되잖아? 같은 맥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래프가 요 점에서 요 정확히 y축의 대칭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게 2의 x승 그래프고 요게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가 되는 거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2분의 1의 x승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되잖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상당히 이제 다만 친구들이 이런 걸 처음 접했을 때 A의 x승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할 때 A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게 뭐야? 1보다 크냐 작냐? 이해되죠?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주고 0보다 당연히 큽니다.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 생각해보세요. A가 1보다 커지면은 거듭제곱을 할수록 계속 무한대로 커지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져. 근데 A가 1보다 작아. 2분의 1의 거듭제곱을 생각해보세요. X값이 커질수록 이 거듭제곱의 양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전체 값은 계속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돼? 이런 느낌입니다. 죽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를 A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야.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점점 작아지네. 이거는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르죠. 감소함수. 이해되죠?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내용들. 방정식과 부등식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고요. 자, 그럼 A 스텝으로 가볼까요? A 스텝 가봐야겠습니다. 255번 보세요. 255번. 255번. 지수함수 인거만 골라라. 지수함수 내가 뭐라 그랬냐? 반드시 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큰 경우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상황인데 x가 이제 면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은 지수함수 맞죠? 미은은요? 미는 이런 거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이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됩니다. 자, 리을 0.5의 x승이네. 0.5의 x승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0.5의 x승은요. 는요 2분의 1의 x승이에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지수함수 맞습니다. 1보다 크잖아. 이해되죠? 아니 0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3.5의 x승도 고민할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밑에 한 3.2번 지금 풀어볼까요? 256번부터 264번까지 지금 풀어봐요. 256번부터 264번까지 지금 풀어봐. 정말 죽으려고 그러네. 죽구나. 들려?
대칭시키는 거예요. 오, 요게 A의 x승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냐면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이 아니라 이 반대쪽에 시켜야겠죠. 밑에다가 x 밑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이해돼서 58번. 자, 요게 A의 x승이거든요. 258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고 딱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다. 그럼 A는 1보다 어때야 돼? 그렇죠. A가 1보다 큰 거야. A가 1보다 커요. 친구들마다 다 알겠지만 A가 1보다 크다고 놓으면 그냥 뭐 2라고 놓고 오늘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58번은 마이너스 AX이거든요. 마이너스 AX. 이게 무슨 소리냐면 AX승과 마이너스 AX승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X를 집어넣으면 AX승이라는 절대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Y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같은 X를 지금 얘에 내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A의 3승인데 A 3, A 3승이잖아. 근데 얘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3승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오겠죠. 이해돼?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여기 찍히면 얘는 여기 밑에 찍혀야겠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요게 258번이에요. 이해되나요? 그죠? 259번이요. 259번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A분의 1에 요거의 X승이죠. 그러면 요거는 A의 몇 승인가? 그렇죠. A의 마이너스 X승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또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얘한테 내가 3 집어넣었을 때 A의 3승 나왔죠? 그럼 A의 3승이 나오려면 얘한테는 X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그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같은 Y 값이 나오려면 얘는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A분의 1의 X승이 되겠죠. 이해돼? 따라오나요? 다음에 자 마이너스 A분의 1 요거 X승이야. 요거는 마이너스의 A의 마이너스 X승이야. 맞나요? 이해돼? 자 요즘 스텝 3쪽 여기서부터 보죠. 자 요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A의 X승이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이거 A의 X승이야. 그죠? 자, 근데 내가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A가 나오죠. 1,A지. 그죠? 그럼 얘가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이 절대값이 A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돼. 맞아, X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내가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이 Y값이 뭡니까?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A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라고요. 여기 나겠죠. 이해돼? 그럼 이 점이 지금 여기로 보내진 거야. 맞아? 이해돼? 자 하나 더. 그러면 2를 대입했더니 A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제곱이야. 이해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 제곱이 여기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해돼? 여기 260번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디서 더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수상에서 뭐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대칭이동 요거를 이야기해야 너네가 이해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번이요. 그래 261번 같은 거 때문이죠. 마이너스 2의 x-는 그래프는 2의 x승 그래프를 어디에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 이동했다. 여기 내가 얘기해볼게요. 평행 이동은 근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2의 x-2승이야. 그죠? 이 그래프는 원래는 2의 x승 그래프였어. 근데 어디 대칭을 시켰대?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x승이 됐겠죠. 그럼 이거는 x축 대칭을 시킨 거야. 이해되나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돼? x 대신에 x-2가 들어가야 되네. x축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2만큼 움직인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의 x-2승이다. x축 대칭과 x축으로 2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62번, 263번, 2, 3, 4 할게요. 262, 3, 4번 바로 하겠습니다. 자, 262번이요. 자, 2분의 1의 요 그래프를 첫 번째 x축의 대칭 이동하는데, 그러면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요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되나요? 1보다 작잖아, 그죠? 그럼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해되죠? 근데 요 그래프를 x축의 대칭을 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너네 그거 알죠? 초등학교 됐잖아. 대깔코마니 알죠? 물감 짜가지고 중간 짜가지고 나비 만드는 거 했잖아, 그죠? 대깔코마니 x축을 기점으로 접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겠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겠죠. 이해돼? x축 대칭 그래프잖아. 맞아요? 그럼 요 그래프는 2의 x승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러면 x축 대칭이다. 잠깐만! 여기 x축이잖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들 요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쉽냐면, 자봐, 이거 보세요. 이거 제발 외워주세요. 제발요. x, y를 x축의 대칭, x 뭐 여기다 x축 대칭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y. 오케이? 되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어요. 원점 대칭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지선 상태에서는 조금 지나야 나와요. 지금은 얘기 안 할 건데 일단 적어 놓을게요.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나와 있어. 저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러면 x축 대칭이라고요? x 그대로 들어가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바꿔볼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되나? 이게 x축 대칭입니다. 알겠죠? y축 대칭은요? 그럼 y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야 되잖아. y축 대칭 들어갑니다. 그럼 y는 2의 x이 되는 거야. 이해돼? 다음에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돼. 알겠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y는요 2의 x승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의 x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아? 이거를 내가 외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할게요. 3.3번 225번이에요. 225번. 오늘 260, 이거 3.3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265번 할게요. 자, 일단은 3의 x승 그래프예요. y는 3의 x승. 자, 아직 그래프 안 그렸거든요. 너네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 그려줘야 돼. 알겠어? 일단 이제 3이 1보다 크잖아, 맞아? 그죠? 1보다 크죠? 그래프 반드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해돼? 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그러더라고? 증가함수라고 그럽니다. 증가함수.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x값을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어있어.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클까요? 그렇지, 당연하죠. 1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크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겠죠. 이게 되나요? 저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 4분의 1의 x승. y는 4분의 1의 x승. 그럼 여기 4분의 1인 거 보이죠? 1보다 작잖아, 그렇죠? 1보다 작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야.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 이해돼? 괜찮아요?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도 되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해되죠? 좋습니다. 제가 최소값 이야기할 수 있고요. 267번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267번. 자, 267번입니다. y는요.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자, 보세요. 일단 할 얘기가 조금 있는 게 여기가 지금 3이죠. 밑이 3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일단은 그리면 대충 여기 뗄게 대충 내렸어.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값이 최대값일 때 전체 값이 최대야. 맞네? 이해돼? 증가함수니까 이게 존나 크면 이게 존나 크죠? 이해돼? 이게 존나 작으면 존나 작아. 맞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요 식을 보고 요거 최대값을 이야기할 수 있어? 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요? 질문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대칭축은 x는 몇이에요 여기? 여기 몇이야 대칭축? x점에 잡고 이야기할 수 있나? 3콤마 마이너스 이거 이해되니 혹시? 괜찮아? 는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이 꼭지점에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그리는 x, y인 이 점들의 좌표들은 x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y 값이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3 최소값이야. 이해돼? 아,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해되나요?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제곱 빼기 마이너스 3이잖아. 제곱값은 최소값은 0이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값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건 알아요. 그죠? 단 최대값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직은. 이해되나? 괜찮아요? 우리한테 x값은 범위가 주어져서 얘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에서 무슨 물어보는 게 뭡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최대값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값을 얘기해야 돼. 그럼 최소값은요 여기다가 이게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냐? 3을 x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으로도 최소값이라서 3의 마이너스 3승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네? 자, 지금 봐봐. 요 파트들이 수원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수3에서 배우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문제를 4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해도가 조금 낮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68번 할게요.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68번이에요. 좀만 참아요. 68번이요. 이게 68번. 자, y는요 2분의 1에 요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질문이요. 여기 2분의 1인 거 보이죠? 2분의 1이면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질문이야. 잘 봐. 그럼 요거는 최대값이 존재하니 최소값이 존재하니? 요 2차 함수. 최대값이 존재하니 최대값이 존재해. 응? 봐봐. 2차 함수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들의 y값을 보니까 최소값은 존재하네. 하지만 x가 계속 뚫고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은 아예 없는 거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전체 값에 무슨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지. 최소값이 여기 값이 내가 주어진다는 거잖아. 이해돼? 이 오른쪽으로는 계속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얘의 최소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끝날 거 아니야. 맞아? 이해돼? 그럼 이 최소값이 몇인가요?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요 x-1의 제곱 플러스 2인 거 확인되나요? 최소값이 x가 1일 때 2가 되겠죠. 얘들아, 그럼 여기 최소값이 2야. 그러면 여기 2분의 1의 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가 2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268번이었습니다. 요 내용 지금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죠? 수상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뻐요? 네.